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안 좋은 일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안 좋은 일이 많이 낀다.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고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작년 말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우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골든크로스 제끼고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논평을 했습니다만 이 좋은 흐름, 호사에는 다마 많이 실수가 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그 스타성이 크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중진 다선이나 초선이나 또는 원외 예비 출마자들이나 전부 한동훈이 나타나면 한동훈한테 몰리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다가 혹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아니라 형식상 시스템은 있는데 전부 한동훈 쫓아다니는 동네 축구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거 제가 좀 걱정합니다. 동네 축구의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몰켜다니는 거. 그것도 주로 스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 따라다니고. 두 번째는 수비수까지 포함해서 전부 한 골 넣겠다고 골 욕심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패스도 필요 없어지고 시스템, 자기 자리도 필요 없어지고 수비수가 맨날 공격 그 페널티 상대방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게 되고 한 골만 넣으면 지도 스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동네 축구가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는 스타 정치인을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잘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프리미어 리그, 프리메라 리그 같이 메시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도 시스템은 작동되잖아요. 이 점을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수선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걱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선물로 받았다는 무슨 디올백 300만 원짜리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면 이 동네 축구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팩트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설명한 팩트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설명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2022년 재작년에 대통령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죠.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구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안 만났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니까 뭐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일단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 재미 목사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났고 김건희 여사는 그 의도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재미교포라는 이 목사가 이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이 구입하면서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를 해요. 아니, 선물로 줄 걸 왜 녹화합니까? 사전에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이걸 증거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해 놓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불법 촬영을 했어요. 알리고 촬영한 게 아니니까. 저 이거 촬영합니다 하고 촬영하지는 않았으니까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좌파 유튜브가 틀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팩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팩트는 뭐냐면, 그럼 그 백 어딨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되고 보관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받았다는 이 디올백인가 하는 것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이 팩트에서 바로 유추되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가방을 사는 과정을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영상으로 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만났을 때 그 장면까지 불법으로 촬영을 해서 이걸 영상으로 쓴 이 하수인, 이 미국의 재미 목사, 이 하수인,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백을 사주고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틀은 그 매체, 이 두 개가 실정법을 여러 개 어긴 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촬영과 사전 계획, 모의라고 하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면 이들이 가해자 아닙니까? 미리 의도하고 계획해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불법으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터뜨렸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피해자 아닙니까? 함정에 빠진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들이야말로 사악한 이 가해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이 재미 목사라고 하는 이자, 그리고 이걸 보도한 매체는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 비난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지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니 어쩌니, 입장을 밝혀야 되니 어쩌니, 그러고 공격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1년 전부터 기획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갔는데, 이 사악한 1년간에 걸친 계획보다 이 명품백 수수가 더 심각하다라고까지 이 문제를 뒤늦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힌 이 가해자들은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지금 활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이 완전히 실종되고 도덕이 큰소리 치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드는 것을 제가 좀 자제하고 싶지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성희롱도 일어나고 성추행도 일어나고 성폭행도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 대다수가 여성 피해자들이죠. 있어요. 그러면 가해한 자들은 일단 처벌은 받습니다. 가해한 자들은 처벌을 받는데, 그런데 꼭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요. 아니 근데 말이야, 왜 그 여자는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다녀서. 이게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얘기하는 자기 변명이에요. 아니 글쎄요, 하여튼 그 여성이 말이죠, 옷차림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야말로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심각한 2차 가해예요. 지금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아니 그 처음부터 계획해서 불법 촬영하고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 진짜 이거 나쁜 자들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꼭 한두 마디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말이야 그 김건희 여사도 좀 잘하시지. 이게 2차 가해예요. 집권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수많은 프리미엄을 받아요. 당정청 협의회 하잖아요. 당정대 협의회 하잖아. 야당이 그 당정이랑 야당이 대통령실이랑 정부랑 협의할 수 있어요? 여당이니까 대통령실과도 정책 협의하고 정부하고도 정책 협의하고 예산 협조하고 한 몸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누리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다음 책임 없는 권한이 있어요? 특혜만 있고 이익만 있고 의무는 없는 거 있어요?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한 몸이 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책 정부가 해서 바로바로 받아주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정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주고 그 결과로 집권당이 나 집권 여당이에요 하면서 지역구에 가서 제가 힘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도로도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집권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멋있게 경로당도 하나 지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냐 말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당이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같이 져줘야지. 어떻게 당근만 다 쪽쪽 빨아먹고 쓰다 싶으면 뱉냐고.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통령 영부인이 어려울 때, 정부가 어려울 때 나서서 같이 맞아줘야지. 혼자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같이 싸우는 줘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뭐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 사과해야 된다. 집권당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고. 그것도 지도부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려면 여당 포기하라고. 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냐 말이야. 자기가 여당에 있는지 야당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당의 지도부가 되고 선거에 나가겠다 그러고. 대통령실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팩트는 무슨 그게 비밀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팩트예요? 자유파 유튜브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 촬영이다. 사법 처리가 먼저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선거가 닥치니까 여론이 뭐 뒤숭숭하다고 핑계대고 사과부터 하라? 이게 여당이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땅히 여당이 먼저 공격해오는 야당과 맞짱 떠서 야 너네가 가해자 아니야. 너네가 먼저 처벌받아야 돼. 사법 처리 받아야 돼. 라고 맞짱 떠서 싸워야 될 텐데 오히려 여당 안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니 사과를 해야 되니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니까 대통령실이 팩트체크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국민의힘을 우리가 뭘 믿고 계속 지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고 이거 집권 여당이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는 국민의힘한테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것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무리 힘 모아줘봤자 저것들 필요하면 대통령 영부인도 공격하고 대통령도 버릴 사람들 아니냐.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무슨 수로 국민의힘한테 표 모아달라 그러냐고요. 이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부적절한 행동 하나도 한 거 없는데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공격을 해대니까, 그러니까 당 안에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 끌려 나와서 사과했어요. 그걸로 마무리됐습니까? 첫 번째 사과하자. 진정성이 없다. 다시 사과하라. 다시 끌려 나와서 또 사과했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 다시 사과하라. 또 끌려 나와서 사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끌려 내려와서 감옥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배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으면 배신도 못한다. 대통령이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배신할래 할 게 없다. 배신은 제일 가까운 자들이 하더라. 제일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고 배신을 하면 치명상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이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이라 하지만 국민의힘의 3선 4선 중진도 대통령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도부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의 총리나 장관 이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여당의 집권 세력이에요. 집권 지도부예요. 집권당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등대에서 총 난사하듯이 사과해야 된다? 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라고. 죽으나 사나 대통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이 사건은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음모에 빠져서 공격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는 왜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사악한 음모와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정에 빠져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의 성격이 이렇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사건의 성격이 이렇다. 둘째, 여기서 논란이 되는 뭐 디얼백인지 뭔지 300만 원짜리 그거는 규정대로 이 처리가 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가진 게 아니다. 대통령실에 선물이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건 규정대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좌파들은 이것을 도이치모터스 특검 대통령 거부권과 연계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김건희 악마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일부 정체성 약한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 하태경이니 김경률이니 하는 것들, 이 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내분 양상으로 이게 번질 뻔한 위기 상황이 이번 주에 조성됐다. 이 양상은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탄핵하고 감옥까지 가는 그 탄핵 국면의 초기 단계를 연상시킨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도 통한의 이 반성이 필요한 대목. 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싸우지를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을 뒤에서 공격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일부 지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 의한 내부 분란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상황 관련해서 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맞다. 국민의힘은 대중정당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집권당답게 조율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그게 당대표고 당 비대위원장이다. 조율하라. 공개적 과정을 거쳐서건 비공개적 과정을 거쳐서건 조율하는 수많은 루트가 있다. 조율하라. 일사불란하게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당내 이견,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조율의 책임을 방기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을 책임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